정치권 이슈 분석해드리는 정치원 시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역 두 국회의원과 함께 날카롭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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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치권 이슈가 최근에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요, 이 VIP라는 언급을 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9명을 도왔다고 말한 이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권에서는 이게 제2의 생태탕 아니냐, 그 근거 없는 주장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을 또 오늘 냈어요.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쟁 사안입니까? 우리 젊은 병사가 억울한 희생을 당했으면 그 진상이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도대체 왜 본인도 그러잖아요. 임성근 사단장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뭘 모르겠습니까? 많은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궁금했어요. 왜 윤석열 정권은 모두가 나서가지고 사단장 하나를 구하려고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로비를 받았고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번 녹취록이 거기에 핵심적인 저는 증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이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결국은 그 이종우 씨라는 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2차 주가 조작의 설계자, 공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연결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김 여사의 계좌까지 관리한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녹취록에 따르면 VIP에게 연락하겠다.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생태탕이요?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게 진실이 밝혀지겠습니까? 정쟁화 하려고 하는데. 제2의 생태탕하고는 다르다. 그럼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계속 나오는 여론 지형을 한번 보십시오. 4.10 총선에도 드러났고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면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의원님, 이제 야권에서는요, 몸통이 사실상 드러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다라고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고 싶으시겠죠.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이 녹취록은 원본 파일 그대로도 아니고 일부 편집이 된 것이고 또 시기도 지금 구명 로비를 했다는 시기와 잘 맞지 않고 그 사이에 다른 구명 로비를 위한 통화 내역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고 또 과연 이 임성근과 이 이모 씨가 아는 분이냐라고 하는 거에서도 일면식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녹취록에는 잘 안다라고 나오긴 하던데 저는 임성근 사단장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이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의 그런 인적 관계 실제로는 있지 않지만 그런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거나 마치 없는 일들을 있는 일처럼 만들거나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이지 않습니까? 마치 본인이 뭔가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했다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말도 아닌 사건으로 밝혀진 예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모두 다 진실이고 모두 다 연결고리가 있는 사실관계로 근거이시 밝혀진 것처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고 이것 자체가 정치적인 공방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모 씨라는 분이요. 이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을 지칭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녹취록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이냐 라는 게 첫 번째 밝혀져야 될 것이고 그런데 여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이모 씨가 뭐 본인의 어쨌든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허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본인은 있는. YTN과의 통화에서 선배로서 과장된 얘기를 한 것이다. 구명 로비설 후배들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이야기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전제가 있다면 이게 진실인 녹취록이 아닌데 그리고 그 녹취록의 본래 의도가 뭔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VIP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걸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굳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민수 의원님, 지금 보니까 녹취가 더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직접 듣지는 못하고 했지만 계속적으로 아마 언론사들이 취재를 아주
경쟁적으로 치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런 섣부른 거짓말들, 예. 정말 허황된 거짓말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란 그럼 해병대 사령관이 중장인데 그 녹취록 들으면 별 4개를 만들겠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오죽하면은 제가 제 지역구가 강북 을인데 예. 우리 구의원 한 분이 해병대 장교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예. 직접 물어봤습니다. 전화해서. 예. 이 구의원이 사령관실에 근무까지 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 만약에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했다면 지금 기무사가 바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예. 군이 그게 뭐 내란 아닙니까? 일종의 어디다 대고 대통령을 칭하는 용어를 사령관을 두고 얘기를 합니까? 예. 군기문란이죠. 그래서 턱없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꾸 정쟁의 소재를 만들지 마시고 지금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건 국가의 기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박찬대 VIP 원내대표가- 경로서 시작했어요.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VIP는 대통령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계한 해명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차라리 천공이라고 둘러댔으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오죽하면은 우리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저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끊겼었는데 VIP 경로설로 시작한 이번 순직하병 예. 사건은 VIP에 대한 구명 로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지금 섣부르게 VIP가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둘러대기 가지고 진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야권은 그래서 지금 특검이 더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경찰 수사 이번에 결과 보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김앵커도. 그럼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 시점은 일단 그것보다 하나 짚을 게 있어요. 예. 그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께서 본인이나 본인의 가까운 분들이 연루되거나 이렇게 했다는 정황이 있는 특검법 이런 법안을 해외 체류 중에 예. 그거를 전자 결제로 거부권을 쓴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예.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왜 그런 거부권을 썼겠는가? 예. 이걸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거부권을 썼다고 제가 볼 보세요? 때는 7월 19일이 순직해병 우리 최해병의 1주년이 됩니다. 네. 정말 안타깝죠. 1년이 되도록 밝혀진 게 하나도 그래서 없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도 일단 그때 하는 좀 건가요? 그 시점을 두고 대통령께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거부권 쓰자 이런 예. 판단에다가 우리 또 장 의원님 나와 계신데만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 이분은 제3자 추천이라고 조건을 걸긴 했습니다만 예. 최해병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예. 이런 전반적인 재반 사항을 봤을 때 민주당 대통령 특검안은 입장에서는 반대를 빨리 했고요. 하겠다. 반대를 했고 민주당 안은 반대를 했고 대신에 제3자 특검을 제3자가 임명하는 데에서는 찬성을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말씀을 했죠. 예, 예. 이대로는 우리 국민의힘이 갈 수 없다. 최해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는 갈 수가 없다. 예.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요 제3자 특검안 이것을 민주당에서 수용할 수도 있다. 혹시 그 수용해서 다시 또 재표결할 때 재표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 전망이 나오던데 거기에 어떻게 대해서는 돼요? 저희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이런 거 없습니다. 아 공적 논의된 바 예, 없다. 없고 일단 우리 당 안에서 우리 야 4당, 야 7당이죠. 네. 모여가지고 낸 특검 법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게 아, 그래요? 밝혀낼 수 있는 이 사건의 순직해병 특검법이 발효가 돼야 예. 이번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장동혁 의원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특검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재표결을 앞두고 좀 시기를 조절하는 것 같거든요. 예. 저는 뭐 녹취록 이런 것과 상관없이 녹취록이 지금 특검법을 해야 될 네. 아무런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뭐 구명하기 위한 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건 뭐 받아들이기 어렵고 예. 특검법의 시기를 재표결을 언제 할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걸 이리 재고 저리 잰다는 예, 것 자체가 이 자체가 벌써 정치적인 고려가 깔려 있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이 법의 명분이 있다면 예. 저는 시기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꾸 시기를 고려하고 예. 우리 당의 뭐 내분을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 정치적인 고려를 가지고 이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 우선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도 뭐 제3자 특검법이 뭐든 지금 민주당이 낸 이 특검법 아니면 다른 것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예. 이야기는 특검은 우리 손으로 골라서 우리가 특검을 임명해야지만 예. 이 특검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줄 만한 특검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정치적인 거 아닌가요?
지금 제3자 특검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그 야당 야칠당이 발의한 특검안은 최상병 특검안은 특검을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제3자 그러니까 뭐 대한변협이 됐든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한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만큼은 예.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국민적 의혹이 있어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는 네, 그런 네. 특검이어야 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위에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특검으로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예. 이제는 민주당이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3자, 객관적인 제3자가 추천한 그 특검을 받지 못하고 지금 민주당 아니면 민주당과서 같이 사실상 같은 이해관계를 하는 야당에서만 추천하는 특검만으로 해야 되는 이유.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보더라도 제3자가 추천한 특검에 비해서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 특검이 수사를 해야만 하는 그 특검법을 꼭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를 이제는 민주당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차례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얘기하시면 마치 민주당이 없는 특검법 만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유력한 당권 주자까지 되신 분들이 지금까지 오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예. 그때 특검 누가 추천했습니까? 그때 여당이 추천했습니까? 야당이 추천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에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국민의당에서 했나요? 그때가 국민의당이 했죠. 제3당으로서 예. 교섭단체가 했어요. 예. 없는 법이 아니고 이 지금 대법원장 추천 한동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 그거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예. 때나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그동안의 특검법들은 거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는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예. 특검에 그렇게 대해서 돼왔고 여야 자, 합의 예, 있을 짧게, 때와 예. 여야 합의 있을 때가 다른 거고요. 예. 지금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민의당과 지금 민주당 조국혁신당을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두 당 모두 다 대표가 예.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있는 당들입니다. 예. 그걸 위해서 지금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공정하고 예전에 다른 예. 야당이 추천한 예가 있다고 같이 비교하시면 저는 그건 맞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자, 주제를 잠깐만요. 이 얘기는 해야 돼요. 주제를 예, 바꾸셨는데 잠깐만요. 이 지금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하면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사법 리스크 아니라 사법 폭발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예. 대통령 탄핵 청원 서명 지금 100만 명 넘어서 이제 140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가 직접 OX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어제 이 대표가 얘기했죠. OX로 할 문제는 아니다. 당연히 아니죠. 저는 우리 국민 140만 명이 예, 그 청원을 냈습니다. 예. 탄핵 소추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5가지 어떤 그 청원 내신 분이 예, 5가지 청원 보여주세요. 혐의를 두고 냈습니다. 5가지 청원 사유. 예.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이른바 물타기를 하려고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 140만 문재인 대통령 146만 명. 그게 같습니까? 알면서도 하는 얘기예요. 왜 어떤 게 그거는 다른 거죠?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예. 이 국회 청원과 다른 그래서 청와대 그럼 복수로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이 여러 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140만 예. 명이라는 게. 예. 그런 제한적인 게 없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당시 제가 기억으로 청와대에 답변을 합니다. 예.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될 문제다. 그래서 예. 국회에 답변을 해달라고 국회에서는 본인이 심사를 답변합니다. 안 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아니,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국회에서 할 문제다. 예.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인 건 아시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안 보십시오. 예. 예, 이번에 잠깐만요. 국회 예, 당원은 말씀하세요. 140만 명은 예. 본인의 아이디나 비번도 생성하고 예.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정말 국회 홈페이지 찾아가기도 힘든데 가가지고 우리 국민이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10 총선에서도 민의를 못 받아들였으면은 네. 이 많은 130만 명의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청원하면은 먼저 반성부터 하고 예. 우리들이 국민들 뜻을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부터 해야 돼요. 예. 뭐라고 합니까? 헌법과 법률에 지금까지 위반된 게 없습니다.
이런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더 청원에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개가 달라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는 국회의원들 과반, 제적 과반이 발의하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는 탄핵 발의고,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하신 거는 탄핵 발의에 대한 소추 청원입니다. 국회 청원을 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탄핵 발의에 들어간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안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원 청문회가 저는 이제 정치적인 공세는 여당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146만 청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입 닫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조차도 안 했습니다. 본회의 보고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이라는 형식으로 지금 정치적 공세를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OX라고 하는데 OX로 답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어서 탄핵을 해야 될 정도라면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탄핵 발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여지껏 이상민 전 장관 검사 탄핵했지만 헌재에서 다 각하되거나 기각되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일절 말도 없고 사과 한 번 없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1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치적 부담이 있으니까 우회적인 방법으로 무슨 청원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또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부인까지 포함된 증인 몇십 명을 불러가지고 39명이요? 정치적 장을 열어서 국민들께 해놓고, 그다음에 국민들께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밖에 나가서 손들고 있으라고 하고, 자료 웃으면서 낼래요? 아니면 뭐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말로 할 때 낼 거냐, 맞고 낼 거냐, 이런 정치적 쇼를 하다가 결국은 별거 아닌 것 같으면 그냥 국민들한테 그것만 보여주고 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청문회가 당장 이제 19일 그리고 또 26일 이제 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고 여당에서,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 청문, 그러니까 청원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법사위 간사 선임을 먼저 하고 진행하자고 했지만 간사 선임도 맨 뒤로 미뤘습니다. 왜? 안건 협의를 하기 싫고 증인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하기 싫기 때문에요. 일방적으로 이건 무조건 밀어붙여야 된다는 답을 정해놓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늘 그럽니다. 법사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합니다. 누구만 타면? 본인만 타면. 본인만 타면 언제든지 정시에 출발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 증인 관련해서는 여야가 이제 같이 협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협상 제대로 안 됐나 봐요? 뭐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국회를 보이콧해 왔고 협상의 기회에 장에 나오질 않습니다. 아니 집권 여당이 이렇게 야당의 발목을 잡은 집권 여당이 우리 헌정사에 있었습니까?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총선의 민요와 함께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각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국민들 140만 명 저러면은 국민의힘 더 힘든 수렁으로 빠져들 겁니다. 우리 민주당이 140만 명을 모아서 청원시켰습니까? 국민들 스스로가 청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마치 민주당이 무슨 정쟁 가지고 이 청원 문제를 다룬다고 보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140만 명의 국민들이 청원을 냈고 5만 명 이상만 모이면 국회법에 따라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뭐 법률가시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단독 의결한 것에 대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위헌 위법이다. 사법 리스크 모면하고자 가벼운 낮은 정치적 시도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런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으니 저런 식으로만 나오니까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헌법 26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국가의 청원을 문서로 제출할 요구할 수 있고 국가기관은 거기에 응답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5조에 따르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증인을 신청하는 겁니다. 아니 국회가 일을 하기 위해서 여는 건데 뭔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여당이 국회를 발목 잡았다고 하는데요.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운영위원장까지 야당이 다 가져가겠다고 한 국회 헌정사에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도함을 가지고 저희들이 싸우다가 뭐 어쨌든 상임위에 들어가는 게 늦어진 것뿐이고요. 이 지금 청문회 의결하면서 저희들이 간사 선임부터 하자고 했는데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간사도 선임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임위를 운영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체 토론하는데 대체 토론을 막았습니다. 상임위에서 대체 토론을 막는 적은 없습니다. 대체 토론은 충분히 기회를 보장하는 게 맞습니다. 자, 정청래 의원은요, 이제 법사위원장이죠. 국민의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환영한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 검사 탄핵 청문회도 국회법대로 고치시하겠다. 이것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 언제든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면 된다. 승복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그런데 문제는 저것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민주당도 정치적 책임을 질 줄 아세요. 장관에 대한 탄핵 각하되고 검사에 대한 탄핵 기각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든지 죄송하다든지 국민들께 저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탄핵을 소추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정쟁만 일으켜서 죄송하다든지 무슨 정치적 책임을 일이라도 졌습니까? 예,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가 되면요. 되면은 19일 청문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법사위원장 말씀 저 글을 SNS에 입장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 당당함 뒤에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청문회와 국회 증인과 참고인들이 다 채택이 된 거예요.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저런 입장을 못 내겠죠. 근데 장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헌재가 가지고 어떤 뭐 이런 결정에 나서 우리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상민 장관 얘기하시는데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대통령의 대통령의 인식까지 드러났어요. 이태원 참사를 보는 인식까지 드러나 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이번 총선 결과 그렇게 나왔겠습니까? 책임을 지신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권한쟁의 심판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할 건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헌재가 지금까지와 같이 늘 정치적 판단을 하면서 가처분 결정을 뒤로 미룬다면 이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절차는. 다만 증인이나 참고인 등이 출석해야 되는지 여부는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알겠습니다.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출석해야 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그랬죠. 이 정권이 법치주의를 말로는 내세우는 정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장모라고 해서 분명한 이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안 나온다? 본인들은 신성 불가침의 존재입니까? 법 위에 존재합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안 나온다면은 이 또한 법에 따라서 따박따박 조치를 할 겁니다. 자, 달력 잠깐 보여주세요. 7월 19일, 7월 26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23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39명 증인 채택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출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의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사유들을 보면 알지만 대통령과 전혀 관계없는 탄핵 사유들이 있습니다. 탄핵 사유요. 최혜병 사건 수사 관련,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전쟁 위기 조장,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방조, 일본 강제징용 관련. 후쿠시마 오염수도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끝났고요. 북한의 무도한 도발에 대응해서 대북 방송을 재개한 것이 지금 탄핵 사유라고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여사와 관련된 것은 명백하게 대통령의 법적인 책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탄핵을 논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탄핵 사유들을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탄핵에 나서기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무슨 청원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우회적으로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도 명확하지 않은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하겠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그다음에 탄핵 사유로도 그리고 의결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앤컷께서 말씀하신 혐의가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적시한 게 아니고요. 청원인께서 적시를 했고 여기에 140만 명의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한 겁니다.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라 청원인이 올린 거라는 그리고 정문회를 안 되는 게 재판을 간섭하거나 국가를 모독하거나 국가 기밀이거나 이런 게 해당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쫙 들어보면은 저는 대통령이나 이 정권 세력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안 된다고 하시면 청문회 나와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소명을 하세요. 왜 이런데 방송 가서 여사와 관련된 거는 대통령의 법적 책임과는 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사나 그 여사의 어머니까지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절대 법적으로 구성될 수 없는 책임을 거기에다 넣어놓고 무차별적으로 증인을 채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정치적 공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오늘 청원인의 청원을 빌려서.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를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부터 볼게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MBS 여론조사고요. 26% 긍정평가, 부정평가 66%고요. 그 총선 직후에 38%에서 27%로 급락한 이후로 20%대 쭉 유지하다가 26%까지 떨어진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부정평가도 66%. 이제 이 MBS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26%가 최저라고 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율은 보면 네,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30%, 민주당 정당 지지율 27%, 조국혁신당 정당 지지율 12%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26%, 27%, 지금 26%까지 떨어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말씀을 드리기보다 저는 정당 지지도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얼마 전에는 정말 이재명 대표를 거의 신격화하다시피 하면서 뭐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완전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뭐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가져가면서 사실 국회도 이재명 대표의 한 사람의 사유화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민심이다라고 하면서 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렇게 민주당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20%대가 계속 나오네요. MBS 조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대통령실과 좀 더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또 민심의 향방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해서 관찰하면서 민심을 또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민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일단 MBS 조사에서는 국민의힘보다 좀 낮게 나타났네요. 일단은 뭐 저 조사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좀 박하게 하는 평가들이 나온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이 어떤 부분이 좀 만족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는가 평가는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저 자서도 보면 이제 조국 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민주 진영의 지지율이 좀 분산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네요. 왜냐하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겹치거나 합니다. 그러면은 두 당을 합치면 한 40%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더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이 MBS 조사에서 가장 낮게 나왔기 때문에 아유 고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대통령 잘하기 바랍니다. 국가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지금 현직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러면 잘하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과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왜 저렇게 평가하느냐. 정말 저기에서 중도층과 수도권에 있는 국민 민심 한번 보십시오. 한 자리가 안 된답니다. 한 자리랍니다. 한 자리. 두 자리가 아니고.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뭔 얘기만 나오면 민주당 공격하고 이재명 전 대표 기승전 이재명한테 공격해서 그래 잘 됐습니까? 반성부터 하시고 집권당다운 용산 대통령실다운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가 많아서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다음 키워드는 밑밥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 후보가 유력 경쟁자인 한동훈 후보에게 입조심을 경고하면서 한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대통령 탄핵에 밑밥을 막 던져주고 있어요. 당무개입 국정농단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게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형사 기소를 한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다 탄핵과 연결이 되고 그러한 것이 바로 형사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를 밑밥을 우리 스스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입으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동훈 위원 후보의 입이 판도라의 상자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분열해서 저는 분열해서 대통령 탄핵이 오히려 이루어지는 것을 방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까지 들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 간의 말싸움이 좀 갈수록 좀 점입가경 거칠어지고 있다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어요.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원들도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나경원 후보께서 왜 손가락을 한동훈 위원장에 돌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영부인의 사적인 문자를 공개했고 그 내용 전체를 다 예. 공개하면서 그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문자를 공개한 게 아닙니다. 누가 공개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예. 어느 캠프에서 공개했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하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이미 그 문자의 내용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이미 공격이 들어왔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야당의 공격에 빌미를 준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면 그걸 공개한 분은 정말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걸 알면서도 공개를 했는데 그 문자를 공개한 분에 대해서 손가락이 가야지 왜 지금 한동훈 위원장한테 손가락을 겨누는지 잘 모르겠고 예. 지금 탄핵에 밑밥을 깐다고 했는데 탄핵이라는 말을 하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탄핵에 밑밥을 깔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보니까 한 후보가 총선 고의 패배 의혹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에요. 너무 예. 나가신 거 아닙니까? 정말 저건 지금 원희룡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에 나온 것은 전당대회를 끝으로 정치를 마감하려고 나오신 건 아닐 겁니다. 예. 앞으로 당원들을 어떻게 보시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예. 그리고 지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다가 패배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 어떻게 보시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 본인은 총선에 패배해서 동정표 얻어서 당대표 당선되시려고 고의로 총선을 패배하고 여기 나오신 건가요? 아. 그렇게 말씀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한동훈 후보 페이스북 내용도 보니까요. 원 후보가 거짓 마타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답을 하는데 노상 방뇨하듯이 오물을 뿌리고 있다. 도망가는 거짓 마타도 구태 정치를 당원 동지들과 함께 변화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원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함께 노상 방뇨하듯이 오물을 뿌린다. 좀 표현이 굉장히 세네요. 영부인의 사적 문자까지도 다 공개할 정도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분들입니다. 예. 그렇다면 예. 사적 공천이든 뭐 댓글팀이든 그런 게 있다면 뭔가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라도 제시하면서 얘기해야지. 예. 야, 이렇게 막 의혹을 던져놓고 이거에 답변해 보세요. 답변 못하면 후보 사퇴하세요. 이거는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아놓고 당신 살인자야. 당신이 살인 안 했다는 거 입증 못하면 당신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원희룡 후보도 오늘 또 페이스북에 바로 또 글을 올렸습니다. 사천 의혹이 있다. 사설 여론조성팀 의혹도 있다. 또 김경률 금감원장 추천 의혹도 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사실이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느냐라고 바로 또 저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면 예. 본인이 본인이 사퇴하기 위해서 정말 밑밥 까시는 건가요? 예. 계속해서 원희룡 후보가 강도 높게 한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선거에서야 당연히 본인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집중 공략해야 되는 것은 뭐 예. 선거의 구도상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전당대회라는 특성상 당원의 예. 축제가 돼야 되고 당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고 예. 이걸 통해서 총선에서 참패했던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서 변화와 쇄신하는 계기가 되어야지 이 자체가 구태의 전형을 보여주는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요.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김 여사 문자와 관련해서는요. 엄마가 볼 것을 예상하고 쓴 일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나중에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만든 문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데 내가 다 얘기하면 정부가 위험해진다 이런 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평가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한동훈 후보 입장이라면 네. 평소 그 카톡으로 그 정말 뭐 형수와 같은 입장에서 막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수박통을 그때는 되게 편한 호칭을 썼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위원장님 하고 모든 걸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좀 겁은 났을 것 같아요. 아, 이분이 갑자기 왜 그러지? 무슨 답을 하더라도 빌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안 한 것 같습니까? 뭐 정무적으로 판단하거나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친분하고 겪어본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보통뿐이 아니란다든지 아무튼 여기서 잘못 답변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후환이 생길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했으니까 5번의 문자에도 안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야당이지만 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한쪽에서는 지금 뭐 후보 사퇴다 고의 패배 와, 그 같은 당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상대 당에서 보기에도 그렇습니까? 아니, 같은 당내에서 전당대 고의 패배 얘기를 하고 또 한 분은
다중인격, 노상방뇨 뭔 얘기인지 알거든요, 우리. 노상방뇨 원희룡 후보 대놓고 이제 또 저격한 건데 이렇게 전당대회하고 끝난 다음에 같은 당에 없었던 일로 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 한 사람을 보면은 누가 보면은 지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총선 승리하고 잔치집에서 벌어지는 무슨 쌈난 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오늘 패배한 정당이 혁신과 쇄신을 해도 모자를 판에 국민들 앞에 이런 모습 보이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MBS 여론조사도 잠깐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김 여사 문자 관련 보도가 나온 지 한 2주 가까이 됐는데요. 자, 당대표 적합도는 어떻게 나올까요? MBS 조사 결과를 보여주십시오. 네, 전국민 대상 조사는요. 한동훈 27, 나경원 10, 원희룡 7, 윤상현 2 나왔고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지지층 대상으로 봐야죠. 네, 지지층 대상으로 보면요. 한동훈 55, 나경원 12, 원희룡 10, 윤상현 1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 룰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죠. 8대2입니다. 8대2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해서 당원이 80%, 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20%. 예. 근데 한동훈 후보 55%, 나경원 12%, 원희룡 10% 나왔네요. 전체적으로 야당에서 보기엔 판세가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조사만 본다면 그동안의 조사에서 보면 원희룡 후보가 한 2등 하는 게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저렇게 가면 1차 선거에서 50%를 넘기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되는데 그 얘기는 지금의 원희룡 후보가 하는 이런 선거 캠페인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처음에 이제 연대 가능성 처음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연대를 하려고 해도 한동훈 후보를 1차에서 50%도 못 넘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처럼 가면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자 말고 새로운 게 또 폭로되거나 문제제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구도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대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세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까? 나경원 후보께서는 나경원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연대하실 거고요. 원희룡 후보는 원희룡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 연대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김두관 후보가 나왔는데 키워드가 30%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로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민주당 대표 경선 결과를 점치면서 김두관 후보에게 그동안 여러 관측 가운데 후한 점수였어요. 30% 가까이. 여기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김두관이 그 김두관이 같으면 나오겠다 붙겠다. 또 저기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좀 세게 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약속 대련할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그 전에 같으면은 한 30% 이상 나오면 좋은데 저는 한 30% 가까이 나오지 않겠냐 이래 봐요. 지난 대표 경선 때는 박용진 후보가 22% 정도 그거보단 더 나오지 않겠어요. 5인 5색이 돼야 되는데 지금 5인 1색이면 최고위원을 왜 뽑습니까? 안타까운 지점이고 민주당이 좀 잘못되어가는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내위원장들 중에서도 저를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또 어떤 국회의원들은 뭐 지지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지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 사정이 그런데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오히려 제가 좀 편하게 해드린 분도 있습니다. 강성 당원들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 이거를 염려해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류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염려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지금 우리 당의 현 상황인데요. 전 대표가 연임 도전 출마 선언을 했는데 뭐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김두관 말씀하십시오. 김두관 전 의원 잘 아시죠? 잘 알죠. 당연히 기자도 오래 했으니까 압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보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좀 공개적으로 공격받을 가능성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 대선 출정식 어제 이재명 전 대표 그건 저도 뭐 TV로만 봤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요. 저희 당원 당규에 따라서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은 그 선거운동 그럼요. 그게 맞습니다. 맞는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두관 전 의원이 그 돕겠다는 의원들은 그 마음으로나 도울 수 있는 거지 대놓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그럼 어제 이재명 대표 그
출마 선언할 때 옆에 최고위원 도전 출마자들입니다. 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분들은 출마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서 대표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렇군요. 여러 가지 지지층으로부터 네. 또 인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장동영 의원님도 지금 한동훈 후보하고 같이 런닝에 뛰고 있지 않습니까? 유력한 후보 옆에는 딱 또 모이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선 출정식 말씀은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내놓은 그 출마 선언문을 보시면 정말 지금의 국가적 위기, 우리의 민생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도외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야당으로서 정책 대안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누구한테는 못 보는 모습이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와서요. 잠깐 보고서 갈게요. 이재명 대표 연임 찬반 여론조사를 보면요. 찬성한다 35%, 반대한다 51%, 모름 무응답 14%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뭐 30% 가까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뭐 어떤 분은 두 자릿수 나오면은 많이 나온 걸 거다. 김두관 후보께서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근데 연임 찬반 그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한다가 좀 더 높게 나오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게 좀 더 낮았으면 좋겠긴 한데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민주당 지지층만 보면은 찬성이 훨씬 높아요. 75% 가까이 나온 조사도 있었고요. 지난 2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한 77% 정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김두관 그 후보가 전 장관께서 나름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장관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남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그 지역에서도 하셨기 때문에 영남에서의 지역적 토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 다양한 분들과 어떤 인적 네트워킹을 쌓아오셨기 때문에 뭐 그냥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 그 적은 수가 나올 거다 이런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뭐 관측이야 예상이야 다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장동영 의원께서는? 민주당도 민심을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좀 다른 것 같아요. 51%가 연임 반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찬성하는 분들은 훨씬 더 적고. 그것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그 방탄으로 국회가 어떻게 파행되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김두관 후보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현역 의원들께서도 돕는다는 분이 있는데 돕지 말라고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해드렸다. 거기에 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임하면 안 된다는 게 과반이 넘는데 국민들의 의견은. 그런데 어제 그렇게 대선 출정식과 같은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저는 국민 모두의 국회를 이재명 한 명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연임 찬반 여론조사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